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로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역사적인 아픔과 사랑을 시적인 산문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섬으로 돌아온 뒤 가끔 그날을 생각했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엄마가 밤마다 아이처럼 기어서 문턱을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자주. 잠들어 있던 내 입에 손가락을 물리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엄마는 아이처럼 울었어. 짜고 끈끈한 그 손가락을 억지로 빼내지 못하고 나는 견뎠어. 장사처럼 힘이 세진 엄마가 숨을 못 쉬도록 나를 껴안을 때는 다른 길이 없어서 마주 껴안았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이 어둠 속에서 그 으스러지는 포옹이 계속될수록 점점 엄마와 나의 몸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어. 얇은 피부, 그 아래 한 줌 근육, 미지근한 체온과 혼란이 나의 것들과 뒤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어. 엄마는 나를 죽어가는 동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 언니라고 믿을 때가 더 많았고 어떨 때는 낯선 사람으로 여겼어. 자신을 구하러 온 모르는 어른, 무서운 악력으로 내 손목을 붙잡고 엄마는 말했어. 구해줍소. 해가 저물면 엄마는 더 깊은 혼란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 바깥이 얼마나 춥든 걸친 옷이 얼마나 얇든 상관하지 않았어. 말릴수록 땀 범벅이 되어 몸부림치는 엄마와 한 몸이 되어서 씨름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근육이 거의 사라진 노인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셀 수 있었을까? 씨름 끝에 겨우 이부자리에 누이고 그 옆에 누워 눈을 붙이면 그 사이 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내가 잠들려는 순간마다 흔들어 깨웠어. 지척에서 입을 벌린 혼돈 때문에. 잠드는 순간 모든 연결고리를 다시 놓쳐버릴까봐. 제발 30분만이라도 이어 자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어. 도와주라, 잠들지 마라. 나 도와주라, 인선아. 밤새 끓으며 타는 죽처럼 그렇게 우린 함께 튀고 흘러내렸어. 도와주라, 나 구해주랜. 속삭이다 잠든 얼굴에 손을 뻗었다가 물에 빠진 사람같이 젖은 뺨이 만져지면 엄마를 등지고 누워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구해. 사실은 죽고 싶었다. 한동안은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4시간 다녀가게 되면서부터야 읍에 내려가 장을 보고 트럭 안에서 2시간이라도 이어서 눈을 붙이면서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곧 둘만 있는 시간이 오고 신랑이 끝에 기저귀를 갈고 가벼운 편이라 해도 손목을 시큰거리게 하는 엄마 무릎을 들어 올려 파우더를 두드리고 내 손을 움켜잡고 잠든 엄마의 베개 옆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 영원히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엄마의 정신이 극도로 맑아지는 순간들이
섬광처럼 찾아왔어. 예리하게 펴린 칼 같은 기억들이 엄마를 습격하는 때가. 그럴 때면 엄마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 메스의 몸 가운데가 벌어진 사람처럼. 피투성이 기억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 섬광이 지나가는 즉시 더한 혼란이 찾아왔어. 나를 끌고 기어가 식탁 아래 숨곤 했는데 그때 엄마 머릿속 지형도에서 안방은 어릴 적 살던 한진의 집이고 내 방은 외가 부엌으로 기어가는 길은 숲이었던 것 같아. 식탁 아래에서 날 껴안고 있던 엄마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 놀라기도 했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를 지키려고 엄마는 턱을 떨었어. 머릿속 수천 개의 퓨즈들에 일제히 불꽃 튀는 전류가 흘렀다가 하나씩 끊기는 것 같은 과정을 나는 지켜봤어.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나를 동생이나 언니로 생각하지 않았어. 자신을 구하러 온 어른이라고도 믿지 않았고 더 이상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어. 점점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가끔 말한다 해도 단어들이 섬처럼 흩어졌어. 응, 아니라는 대답까지 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는 원하고 청하는 것도 없어졌어. 하지만 내가 까서 준 귤을 받아들면 평생 새겨진 습관대로 반으로 갈라 큰 쪽을 나에게 건네며 가만히 웃었어. 그럴 때면 심장이 벌어지는 것 같은 기억이 나. 아이를 낳아 기르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 생각했던 것도. 그 즈음부터 엄마는 잠을 잤어. 언제 그렇게 나에게 잠재우지 않는 고통을 주었느냐는 듯. 하루에 3분의 2, 나중엔 4분의 3 이상을 잤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낸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종일 잠들어 있었어. 밀물대가 지나치게 긴 이상한 바다처럼. 모래펄이 완전히 잠긴 뒤 다시는 바다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지? 엄마가 사라지면 마침내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갈 다리가 끊어지고 없었어. 더 이상 내 방으로 기어오는 엄마가 없는데 잠을 잘 수 없었어. 더 이상 죽어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죽고 싶었어. 그러던 어느 새벽에 여기로 왔다. 너한테 했던 약속이 갑자기 생각나서 나무들을 심을 수 있다고 말했던 땅을 제대로 보려고.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어. 10년 사이 더 높게 자란 대나무 숲이 우둠지만 보였는데 방명이 가시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어둑한 전체 모습이 드러났어.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집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울타리 대신 동백이 심겨 있고 마당 가운데 낮은 산담을 쌓은 무덤이 있는 집터는 한 곳뿐이었으니까. 풀에 덮인 초석 뒤편으로 펼쳐진 밭에 조리대가 자라고 있었는데 아직 남은 안개가 쌓여서 마치 한계 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게 시작이었어. 다음 날부터 새천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 증언을 남긴 노인이 살았던 바닷가 집에 다녀온 뒤로는 섬에서 수장된 수천 명의 시신이 해류를 타고 스시마 섬으로 떠내려 갔으리라고 추정하는 논문을 읽었어. 엄마의 옷장 서랍에서 외삼촌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한 건 다음 차례로 스시마 섬에 가야 할지 70년 전 해안에 밀려왔거나
도중에 가라앉은 유해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막막하게 생각하던 즈음이었어. 무거운 배의 키를 돌리듯 그때 방향을 틀었어. 엄마가 모은 자료들이 빈자리에 내가 새로 찾은 것들을 메꿔 넣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 1960년 당시 엄마가 이 집과 대구와 경산을 오가며 몸을 실었을 배편과 버스, 기차의 경로를 추측하고 시간을 계산하면서도 내가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고 느꼈어. 낮에는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밤이면 안채로 돌아와 구술 증언 자료들을 읽었어. 자료마다 다른 사망자들의 데이터를 대조해 확정했어. 50년 봉인이 해체된 후 접근 가능해진 미군 기록물들과 당시 언론 보도, 1948년과 1949년에 재판 없이 수감된 제주 수영인 명부와 보도연맹 학살 사이에서 사건들을 복기했어. 자료가 쌓여가며 윤곽이 선명해지던 어느 시점부터 스스로가 변형되는 걸 느꼈어.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상태. 심장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이미 떨어져 나갔으며 움푹 파인 그 자리를 적시고 나온 피는 더 이상 붉지도 힘차게 뿜어지지도 않으며 너덜너덜한 절단면에서는 오직 단연만이 멈춰줄 통증의 깜빡이는. 그게 엄마가 다녀온 곳이란 걸 나는 알았어. 악몽에서 깨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그 얼굴에 끈질기게 새겨져 있던 무엇인가가 내 얼굴에서도 배어나오고 있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건 날마다 햇빛이 돌아온다는 거였어. 꿈이 잔상 속에 숲으로 걸어나가면 잔혹할 만큼 아름다운 빛이 나뭇잎들 사이로 파고들며 수천 수만의 빛점을 만들고 있었어. 뼈들이 형상이 그 동그라미들 위로 어른거렸어.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서 무릎을 구부린 키 작은 사람을,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곁에 누운 모든 사람들이 살과 얼굴을 입는 환영을 그 빛 속에서 봤어. 흑백이 아니라 선혈로 얼룩진 옷을 입고 그 구덩이 속에 방금까지 살아있었던 부드러운 어깨와 팔과 다리로. 내 인생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어. 오랫동안 애써야 가까스로 기억할 수 있었어. 그때마다 물었어. 어디로 떠내려 가고 있는지, 이제 내가 누군지.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히 연속이 아니야. 이 섬에 사는 30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 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복 출신 극우 청년 단원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해안이 봉쇄되었고 언론이 통제되었고 갓난 아기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되었고 오히려 포상되었고 그렇게 죽은 10살 미만 아이들이 1,500명이었고 그 전래에 피가 마르기 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섬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출연한 20만 명이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수용되고 총살돼 안매장되었고 누구도 유해를 수습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된 것뿐이었으니까. 휴전선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었으니까.
낙인 찍힌 유족들도 입을 떼는 순간 저기 편으로 낙인 찍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묵했으니까. 골짜기와 광산과 활주로 아래에서 구슬 무더기와 구멍 뚫린 조그만 두개골들이 발굴될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아직도 뼈와 뼈들이 뒤섞인 채 묻혀 있어. 그 아이들, 절멸을 위해 죽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다 집을 나선 밤이었어. 태풍이 올 리 없는 10월이었는데 돌풍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 달을 삼켰다 뱉으며 구름들이 달리고 별들이 쏟아질 듯 무더기로 빛나고 모든 나무들이 뽑힐 듯 몸부림쳤어. 가지들이 불같이 일어서 날리고 점퍼 속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바람이 거의 내 몸을 들어 올리려고 했어. 한 발씩 힘껏 땅을 디디고 그 바람을 가르며 걷던 한순간 생각했어. 그들이 왔구나. 무섭지 않았어. 아니,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 고통인지 황홀인지 모를 이상한 격정 속에서 그 차가운 바람이 몸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며 걸었어. 수천 개의 투명한 바늘이 온몸에 꽂힌 것처럼 그걸 타고 수혈처럼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거나 실제로 미쳤을 거야. 심장이 쪼개질 것 같이 격렬하고 기이한 기쁨 속에서 생각했어. 너와 하기로 한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눈 속에서 나는 기다렸다. 인선이 다음 말을 잊기를. 아니, 잊지 않기를. 등 뒤로 펼쳐진 숲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수킬로미터 너머에서 아득하게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건너왔다. 두 손으로 초를 모아진 채 눈에 머리를 누이며 인선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솜 속에 들어온 것 같아. 눈이 벽에 촛불이 감싸이자 사위가 더 어두워졌다. 내 눈앞에 떨어지고 있는 눈송이들이 거의 잿빛으로 보였다. 빛나는 것은 인선이 누운 곳으로 내리는 눈송이들 뿐이었다. 코트 안에 껴입은 더플 코트의 후드를 꺼내 쓰고 나도 눈 속에 누웠다. 인선이 목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두터운 눈이 격벽에서 스며나온 빛이 음은하게 내 얼굴을 밝혔다. 이상의 경아야. 내 생각을 날 때마다 했는데 정말 내가 왔어. 하도 생각해서 거의 내가 보일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 캄캄한 어항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유리에 얼굴을 붙이고 끈질기게 들여다보면 뭔가 안쪽에서 어른거리는 것 같이. 무엇이 지금 우릴 보고 있나 나는 생각했다.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누가 있나. 아니, 침묵하는 나무들 뿐이다. 이 기슭에 우리를 밀봉하려는 눈뿐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 처음 여기 왔을 때 엄마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섬을 떠나 있던 15년 동안 아버지가 저 건너편을 지켜봤다고 그날 엄마는 말했어. 어떤 밤에는 환하게 달이 뜨고 그 빛을 받은 동백 잎들이 반들반들 윤이 났다고. 어떤 새벽엔 마을길 가운데로 노르떼와 살기 번갈아 다니고 폭우가 퍼부으면 새로 생긴 물길이 이 냇가로 쏟아져 흘렀다고.
한층 불탄 대숲과 동백들이 다시 울창해지는 걸 그렇게 지켜봤다고 했어. 밤새 취침등이 밝혀진 감방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방금까지 나무들이 있던 자리마다 콩알같이 작은 불꽃들이 떠 있다고 했어. 물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10살 아이도 의심했던 이야기를 엄마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 언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이 기슭에서 같이 저쪽을 건너다 본 적이 있었는지도